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우파 TV입니다. 오늘 정치 해부학에서는 서병수 전 의원 탈당과 한동훈 지원 선언, 그 이면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조와 보수 재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민생에서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AI 메가캡 폭등, 전력위기 양극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민생 경제까지 모두 연결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대통령 권익위 지고 헬기 특혜 이송의 셀프 면죄부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헬기 특혜 이송 논란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정권 입만 맞춤형 과거 세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산대 병원을 두고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해서 지역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권익위는 과거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검찰, 언론, 테러범에 의한 3대 살해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셀프 범죄 세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헬기를 탔느냐가 아니고요. 권력을 잡은 뒤에 과거 논란까지 그것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다시 뒤집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특히 지방의료 체계와 지역 균형 문제를 강조해온 민주당 정권에서 정작 본인 문제에는 서울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맨날 공정 이야기 하더니 결국 자기 일 되니까 내 건 예외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다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이 민주당 상황임을 인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16명 후보 중에 14명이 김어준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특정 유튜브 방송 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되면 공무원들이 결재판 들고 김어준 방 앞에 대기할 판이라며 민주당과 친여 방송 권력의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풍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방송 출연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유튜브와 방송 권력이 사실상 여권 정치 생태계의 검증기관처럼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정상인가라고 묻는 거죠.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다양성을 말해온 민주당 인사들이 정작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치 방송에 집단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모습, 스스로 정치 편향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공천보다 김어준 방송 출연이 더 중요해 보이면 국민들이 진짜 보스는 따로 있구나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소취소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중도 무당층에도 이번 특검법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이후에 다음 주 중앙선대위와 함께 TF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검 공방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에는 검찰 수사 존중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는 자기 진영 사건마다 조작 기소 프레임으로 밀어붙이는 이 모습은 중도층에도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죄 있으면 재판받고 아니면 무죄 받으면 될 일을 권력 잡자마자 판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싸하게 보는 겁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익위 TF 발표를 근거로 조작 기소와 사법살인을 언급한 데 대해서 셀프 범죄 세탁과 셀프 우상화를 멈추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을 살려줬다면서 검찰, 언론, 테러범에 의한 3대 살해 위협을 주장했고, 권익위 TF는 과거 헬기 이송 논란 처리 과정에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 논란을 뒤집고 공소취조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은 아니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수사를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권익위 발표 직후 곧바로 국민이 살려준 목숨, 하늘의 뜻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드라마 찍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정치는 정치대로 하면 될 일을 자꾸 대하 드라마 주인공처럼 몰고 가니까 점점 식상해지는 거 저만의 느낌일까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 지원에 나서자 주진우 국힘의원은 입시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거 지원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이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경쟁 후보인 김영남 민주당 후보도 무죄 받은 것처럼 떳떳하게 행세하고 있다면서 비판하면서도 굳이 본인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족 지원 유세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부모와 청년 세대 모두에게 강한 박탈감을 남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민심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실형과 유죄 확정이 있었던 인물들이 별다른 반성도 없이 다시 정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진보 진영의 도덕성 논란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솔직히 우리 눈에는 우리 애는 스펙 쌓다 인생 꼬이는데 저 사람들은 유죄 받고도 다시 선거판 뛰네 이런 허탈감이 더 큰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임기 후 재판받겠다는 말을 못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하게 하는 건 사실상 셀프 면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는 숨기고 선거 후에 강행하려는 건 국민 기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왜 그냥 재판받겠다고 말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 권익위, 사법 논란까지 동시에 이렇게 얽히면은 지지층 결집과는 별개로요. 중도층에서는 권력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길게 해도 국민들 귀에는 결국 재판은 싫고 권력은 놓기 싫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신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 확대와 기본급 인상 등이 반영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은 최대 39조 원에 달할 수 있으며 18일간 파업 시 생산 차질 손실도 4조 원 이상 추산됐습니다. 다만 JP모건은 삼성전자와 노조가 중장기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현재 노동 리스크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거 임금 협상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 세계 투자자들이 이를 한국 제조업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 이 AI 시대의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전력, 생산, 노동, 안정성이 이렇게 동시에 흔들리면 결국 외국 자본은 한국 시장 전체를 위험 프리미엄으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돈 잘 버는 기업이라고 해서 끝없이 흔들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결국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건 외국 자본이고 나중에 남아서 충격을 맞는 건 국민연금하고 개미들 뿐일 겁니다. 미국 뉴욕 남부지법에서는 최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7,1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두고 두 피해자 그룹이 맞붙었습니다. 한쪽은 최근 디파이 프로토콜 캘프 DAO 해킹 피해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과거 북한 사건 관련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라자루스를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규정해왔으며 소니 픽처스 해킹, 그리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그리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바이빗 해킹 등 굵직한 사건 배후로 지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라자루스와 북한의 동일성을 정식으로 다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캘픈 DAO 사건에서는 공격자가 가짜 담보 토큰을 만들어서 디파이 대출 시스템에서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빌려갔고 이후 시장 공포로 약 60억 달러 자금 이탈이 생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디파이 리먼 모먼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후 도난 자금 중 7,100만 달러 규모 이더리움이 동결됐는데 북한 피해자 유족 측은 라자루스는 곧 북한이므로 이 자산은 북한 자산이며 배상금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디파이 측은 도둑이 훔친 물건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단순 해킹이 아니라 라자루스는 정말 북한인가? 그리고 북한이 해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조장할 수 있는가라는 국제법, 가상자산, 사이버 전쟁이 결합된 초대형 법정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코인 해킹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국가안보, 사이버전, 국제제재, 테러 자금 문제까지 연결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 디파이 구조 자체가 신뢰 없는 금융을 지향했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자 결국 국가 권력, 법원, 동결명령, 국제 제재 체계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탈중앙화를 외쳤지만 마지막엔 결국 중앙 권력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이네요. 코인은 자유라고 했지만 사고 한번 터지니까 갑자기 북한, FBI, 미국 법원, 국제 제재까지 다 튀어나와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돈의 세계가 어디까지 바뀌는 건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까지 전국 전세 가격은 누적 1.56% 상승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0.03% 상승 대비 약 50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누적 2.61%, 경기는 2.14%, 인천은 1.56% 상승했으며 지방 역시 부산 1.82%, 세종 2.47%, 울산 2.55%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4월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방 전세 시장도 지난해 하락세에서 올해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렇게 매매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 실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집값, 금리, 대출 규제가 이렇게 동시에 얽히면서
결국 실수요 서민층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가는 이 구조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매는 막히고 전세만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 막고 거래 막는 이 정부의 정책이 중산층과 청년층 주거 부담만 더 키우는 셈입니다. 집 사는 것도 막히고 전세는 뛰고 월세는 오르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힐 노릇입니다. 광주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하루 전 이미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했지만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 종결 처리했고, 이후 피우자는 여고생 살해와 남학생 흉기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범행 계획 여부와 사이코패스 성향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미 피의자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스토킹, 묻지마 범죄, 정신이상 징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있는 현대사회의 불안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 충격이 큰 사건입니다. 특히 이미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최근 반복되는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살률이 높고 사회 불안감이 큰 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국민들 마음이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요즘은 길 걷는 것도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해지고 있네요.